안녕하세요. 코인 리엘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 소식 여러 가지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더리움이 가격이 최근에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 한 달간 2,700 수준에서 2,000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괜찮을 거다. 이번 알트 불장 올 거고 그때 이더리움 괜찮을 거다라고 지금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팔았어요. 정말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이미 초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팔 물량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팔고 있는 물량이. 때문에 저는 이번 시기만 지나면은 알트 불장 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뭘 잘못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파란색 그래프는 이더리움을 10,000개 이상 갖고 있는 고래들 지갑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던진 애들은 고래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고래들은 매집을 하고 있다. 특히 어디서 매집을 하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입니다. 여기서 많이 매집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속보 떴고요. 트럼프는 아닌데 트럼프 일가에서 운영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이더리움을 많이 추가로 매수했다. 이게 지금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지갑이고요. 아캄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매집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매집을 했냐? 원래는 2,000도 안 되다가 계속해서 꾸준히 모으더니 2,400에서 7,400개, 이더리움 7,400개 이상으로 한꺼번에 샀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은 8,000개 가까이 모았어요. 이 지갑 안에. 아마 이 지갑에서 커스터디,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로 일부 옮겼을 거거든요. 그것 말고도 다시 8,000개를 모았습니다. 이 지갑 내에서. 이렇게 모은 게 이유가 있겠죠. 이더리움이 위험하면은 트럼프 일가에서 운영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모으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더리움 레이어 2 중에 핫한 게 소니움이에요. 소니움이 이번에 되게 큰 대기업이랑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그냥 일반 파트너십도 아닙니다. 어디냐? 라인입니다. 라인. 일본에서는 라인 메신저가 1등이잖아요. 한국에서는 카카오가 1등이죠. 소니움이 일본 대기업답게 라인과 파트너십을 맺었고 이 전략적 파트너를 맺고 나서 후속으로 따라 들어오는 프로젝트들이 좋습니다. 아주 이런 식으로 게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게임이고요. 소니움 블록체인 내에서 라인이 메신저 역할, 그러니까 카카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플랫폼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P2E 게임들이 소니움 기반으로 나오는 겁니다. 일본은 이런 식으로 대기업끼리 잘 맺고 이런 식으로 P2E 게임, 여러 가지 기앱들 짱짱하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한국이 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카오 메신저랑 연동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디앱들, P2E 게임들이 나오게끔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 말고도 이것도 게임입니다. P2E 게임이에요. 전부 다 소니움 기반 라인 메신저가 플랫폼 역할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제목 중에 하나죠. 블록체인에 직접 NFT를 넣는 그거를 이더리움에서 이번에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온체인 아트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NFT, 몇 년 전부터 유행했던 NFT는 전부 다 오프체인 아트예요. 오프체인 아트. 그거에 대한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 이미지는 이더리움을 만든 거고요. 이더리움 블록체인 내에 정확하게 저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온체인이라고 그러고요. 차이가 있어요. 오프체인 아트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프체인 아트는 이더리움 내에 이런 이미지를 저장하는 게 없어요. 지금은 기술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NFT는 결국 이미지나 영상이나 그렇잖아요. 음악도 낼 수 있고 MP3 이런 건 오프체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 영상, MP3 이런 사운드, 음악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밖에 저장을 합니다. 그 밖에 저장을 하고 파일이 링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S3, 아마존 웹 서비스의 S3, 구글 클라우드의 S3에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링크가 있잖아요. 그 파일에 링크가 있고 그 링크만 블록체인에 저장을 해요. 이더리움 NFT 블록체인에 저장을 하거든요. 그거를 다 오프체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NFT 99.9%가 오프체인이에요. 오프체인 아트. 그래서 IPFS. 대표적인 게 파일코인의 IPFS죠. 이런 곳에다 저장을 하고 서버에 저장된다. 서버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S3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외부 종속성, 외부에다가 파일을 두고 링크를 가져오는 방식은 대부분의 NFT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NFT 러그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NFT 스타트업이 NFT를 막 팔아요. 비싸게 팔고 그러면은 이 파일들, 이미지나 영상들 파일들 저장을 해놓은 그런 저장소, 외부 저장소는 매달 사용료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용료를 내기 싫어서 다 팔아버리고 몇 달 뒤에 외부 저장소를 없애버려요. 돈을 내기 싫으니까. 그거가 러거풀입니다. NFT 러거풀은 NFT를 팔면은 누군가 샀을 거 아니에요. 그 산 사람이 나중에는 그 러거풀이 일어나면은
이미지가 사라져 버려요. 왜냐면은 외부에 그 파일들이 사라지니까는. 그걸 NFT 러그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오프체인 아트. 그래서 NFT 러그풀이 NFT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정말 잦습니다. 특히 그렇게 영세한 업체에서 하는 그런 NFT는 사면 안 돼요. 그게 이 NFT 러그풀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에서 테스트하고 있는 게 온체인 아트고 실제로 블록체인 내에 이 이미지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미지만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온체인 아트는 이더리움 자체에 저장됩니다. 블록체인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온체인에 들어가면은 한 번 들어가고 더 이상 유지 비용이 안 들잖아요. 이거는 100년 이상 존재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그쵸? 그 블록체인이 망하지 않는 이상 이 온체인 아트는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 블록체인 내에. 이게 그 예시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SVG라고 파일 확장자 아실 거예요. 이게 보기에는 이미지처럼 보이거든요. SVG입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코드로 작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코드인데 지금 화면이 작아서 보이려는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코드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라인부터 어느 라인까지 각도가 몇이고 색깔이 몇이고 그런 걸로 코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이미지라는 거죠. 이 이미지를 코드로 작성한 거를 SVG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SVG가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로 만들어 놓고 이 코드를 이더리움 블록체인 내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온체인 아트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런 NFT 러그풀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고자 온체인의 이미지를 박는, 이렇게 코드로 만들어서 박는 이런 것들이 더 활용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은. 그거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현재 이더리움2 유명한 애들 한 번씩 제가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롤이 최근에 좀 많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팔로워도 81만이고 요즘 언급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비탈릭도 가끔 언급을 합니다. 이더리움 재단에서도 가끔 언급을 하고요. 활동을 잘해주니까 그런 거고 스타크넷은 욕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이더리움 레이어 2에서는 상위권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비탈릭이 그 스타크넷 관련된 그 컨퍼런스 가서 뭔가 발표를 한대요. 최근에 또 비탈릭이 또 바꿨어요. 이거를 이미지를 또 바꿨어요. 비탈릭 맞습니다. 그리고 GK싱크가 이더리움 레이어 2 중에 최상위권이에요. 옵티미즘 다음일 것 같거든요. 거의 4위인가 그런데 팔로워도 151만이죠. 여기서 최근에 뭘 했냐면은 이거 지금 GK싱크 이미지죠. RWA를 지속적으로 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RWA가 꽤 많이 성장을 했고요. GK싱크 내에서. 그래서 낙관적 롤업이 아니고 영지식 롤업을 사용하는 1위 레이어 2 GK싱크에서 RWA를 현재 되게 중점적으로 두고 있다. 이렇게 공지가 나왔고요. 그리고 셀로가 원래는 이더리움 레이어 2가 아니었대요. 단독 블록체인이었는데 그러니까 레이어 1이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레이어 2로 옮긴다고 합니다. 이해는 안 돼요. 왜냐면 이더리움 레이어 2를 먼저 만들고 나중에 레이어 1을 따로 만들거든요. 근데 셀로는 두 개를 동시에 운영할지 아니면 이더리움 레이어 2만 운영할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더리움 레이어 2를 메인넷을 연다고 합니다. 그리고 USDS 이거 다이잖아요. 옛날에 다이였고 이름을 바꿨는데 아비트럼에 정식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기존까지는 테더, USDC 이런 애들만 사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USDS가 아비트럼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재단이 새로운 이사들을 전무 이사들을 2명을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샤오웨이 왕, 토마스 스탠차크 이렇게 2명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비탈릭은 개발자고 좀 이런 비즈니스 쪽으로 리더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2명 전무 이사들을 임명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탈릭도 이거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이렇게 공지를 남겼고요. 그리고 비탈릭이 지금 팩트라 업데이트를 4월 말쯤에 할 예정이거든요. 그때까지는 계속 그거에 집중을 할 건데 그거 이후에 레이어 1 쪽에 뭔가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할 것 같아요. 푸사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아직 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더 조사를 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레이어 1을 위한 그리고 이게 블록은 레이어 2를 위한 시스템이죠. 이게 블록을 위한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레이어 2를 위한 레이어 1에서의 업그레이드로 보입니다. 일단은 이거를 팩트라 업그레이드 다음에 테스트를 해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영지식 증명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레이어 1에서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포세이돈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영지식 쪽이랑 관련된 건가 봐요. 이거를 현재 이더리움 현재 사용하는 거 말고 영지식 증명으로 갔을 때 포세이돈 관련된 거를 써보겠다, 마이그레이션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미 나와 있는 레이어 1들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성능 그리고 보안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살릭도 그거대로 하고 있고요. 그게 정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컨퍼런스 나와서 뭔 얘기를 했냐면은 이더리움 레이어 1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그리고 거버넌스가 있잖아요. 이거 사람들 이더리움 블록체인 내에서 커뮤니티에서 엄청
활발하게 매번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는 레이어 2 쪽이 성숙해져 있다 보니까는 레이어 1 쪽을 좀 더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더리움 그리고 이더리움 레이어 2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들 알려드렸고요. 지금 뭐 이더리움 아비트럼 가격 많이 떨어졌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 알트불장 안 왔습니다. 그리고 알트불장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락장이 오고 시즌 종료할 거면은 진작에 했어요. 네, 이렇게 시간 끄는 거면은 알트불장 온다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